안녕하세요. 서머선 연구소의 서머선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1 영어 동화 이병민 2과 내신 대비 해설 영상입니다. 미리 내신 대비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에 관한 여러 영어 관용 표현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자, 봅시다. Yummy expressions, 맛있는 표현들. Can you think of any English expressions about food? 여러분들은 음식에 관한 어떤 영어식 표현이든 영어 표현이든 생각해낼 수 있나요? 자, think of는 뭐뭐를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think랑은 차이가 있어요. 자, think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랑 think of, dream of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 영어식 표현에 대해서, 음식에 관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It's a piece of cake. 아주 식은 죽 먹기예요. 아주 쉬워요. 자, 사실 이 It's a piece of cake 요것도 음식과 관련된 영어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거 식은 죽 먹기야. 사실은 케이크 한 조각인데 그거 식은 죽 먹기야. 케이크 한 조각은 그냥 뭐 한두 번 먹다 보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쉽다라는 표현이 It's a piece of cake입니다. Food expressions are all around us. 음식과 관련된 표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심지어 on the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we can even find them. 그런 food expressions를 우리는 심지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우리는 그 음식과 관련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의 음식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죠. Take a look, for example, at the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 Eggs Benedict. 자, 서양의 인기 있는 아침 식사 요리인 에그 베네딕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원래 look at 하면은 뭐뭐를 보다인데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 동사를 마치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는 것. 그걸 take,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take a look at 하면은 뭐뭐를 한번 보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ake a look at, 서양에 인기 있는 아침 식사 요리인 Eggs Benedict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에그 베네딕트라는 요리는 is made with eggs, bread, Canadian bacon, salt, and sometimes cheese. 이런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자, be made with. 보통 요리 재료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be made of나 from이 아니라 be made with. 보통 음식 재료를 설명할 때. 자, did you know that?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뭐를? Each of these ingredients. 자, 여기서 eggs부터 cheese까지 여러 음식 재료들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재료들, these ingredients. 이 재료들 중 각각이 each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has라는 단수 동사. 각각이 전부 다 has its own English expression. 자신만의 영어 표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자, 어떤 영어 표현? With a story behind it.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 그 이면이란 거는 뒷면이에요.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 뭐뭐를 가진이니까 뭐뭐가 있는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 재료들 각각이 그 이면, 이제 자신만의 영어식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어떤 표현? 그 영어식 표현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 자, 그 영어식 표현이 생기게 된 그 영어식 표현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 자, 처음에 설명할 때 영어식 표현이랑 음식과 관련된 영어 표현이랑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유래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with a story behind it에서 이 스토리는 a story behind it은 유래에 대한 이야기란 소리예요. 자, 그런 여기서 말한 요 에그부터 치즈까지 이 재료들 각각이 다 자신만의 영어 표현을 그 표현 이면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자신만의 영어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Let's find out more.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eggs, bread, Canadian bacon, salt, and sometimes cheese. 이런 것들이 쭉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 요 재료들이 다 이야기가 하나씩 이제 유래가 하나씩 있다고 했죠. 표현도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유래도 이야기도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마 차례대로 쭉 서술해 줄 거예요. 차례대로. 자, 물론 사실 이 글에서 곧 바로 다음 페이지로 오면 에그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서 bread와 얽힌 어떤 표현과 유래를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 베이컨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원래 같으면은 지금 요 순서대로 라면은 salt와 얽힌 어떤 영어 표현 그 다음에 그 유래 이야기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치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al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자, 첫 번째 표현 She had egg on her face. 자, 요 문장 보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 계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계란 셀 수 있죠. An egg, two eggs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자, 여러분들 잭과 콩나무 알죠? 잭과 콩나무. 잭이 콩나물 나무를 쭉 타고 이제 뭐 어디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어떤 거인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갑자기 거인이 돌아오죠. 거인이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이 잭을 숨겨줍니다. 그러고 이제 그 거인이 돌아오고 나서 와이프한테 물어보죠. 갑자기 코를 킁킁대면서 I smell a boy라고 안 하고 I smell boy라고 합니다. 영어로. I smell boy. I smell a boy라고 말을 하지 않고 I smell boy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는 셀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거인이 그냥 단순히 boy라고만 한단 말이지.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egg랑 여기 boy는 다 그냥 음식 재료인 거예요. 음식 재료. 섬뜩하죠? 이 음식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인한테 boy는 그냥 먹을 거지. 먹을 거. 그냥 음식. 여기서 egg도 계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란이라는 재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사를 안 쓴 겁니다. She had egg on her face. 얼굴에 계란이 묻었다. 자, 의미. She was very embarrassed. 자, embarrass는 당황하게 만들다니까. 자, 지금 이 embarrassed는 she를 수식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녀는 매우 당황했다. 자, 그녀 입장에서는 그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녀가 당황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당황하는 걸 당했으니까 과거 분사 embarrassed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면의 이야기. Long ago, 오래전에 some crowds were overly responsive to theatrical performances. 자, 몇몇 군중들이 were responsive to. were responsive to. 이걸 그냥 동사처럼 생각합니다. be responsive to something. 이거를 그냥 respond to something 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냥 뭐뭐에 반응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overly. 자, 여기 overly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뒤에 이게 responsive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자,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그 전치사, 비동사, 형용사, 그리고 어떤 특정 전치사 이렇게 합치면은 어떤 동사의 의미를 동사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to를 같이 써주고 be responsive to something 이거를 respond to something 뭐뭐에 반응하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 overly를 쓴 이유는 요 overly가 responsive란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 overly 과도하게라는 걸 쓴 거고. 자, 하여튼 오래전에 일부 군중들이 theatrical performances 어떤 연극 공연에 좀 과도하게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When they did not like the performance 그들이 그 연기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 they는 some crowds겠죠. 어떤 식으로 과도하게 반응했냐면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they threw things at the performer 그들은 그 연기자에게 여러 가지를 던졌습니다. Sometimes even eggs 때로는 심지어 달걀을 던졌어요.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having egg on the face 얼굴에 계란이 묻는 것은 얼굴에 계란을 맞는 것은 was very embarrassing. 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 was를 썼고 얼굴에 계란이 묻는 것은 자, 지금 요 단어는 요 분사는 주어 얼굴에 계란이 묻는 것을 수식해 주겠죠. 얼굴에 계란을 묻는 것은 그 묻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겠죠. 아까 여기 embarrassed랑 잘 비교를 해봐요. 그녀가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당황을 당한 거죠. 그래서 embarrassed. 자, 여기서는 얼굴에 계란이 묻는 게 그 얼굴에 계란이 묻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embarrassing 현재 분사로. 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얼굴에 계란이 묻는 건 was very embarrassing.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Not only did the appearance look funny. 자, 요 문장은 도치가 된 겁니다. Not only 어쨌든 부정어죠. 부정어. 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부정어가 문두로 오면 어떤 모양으로 도치를 한다? 의문문 모양,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를 한다. 아주 중요하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올 때는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를 합니다. 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앞으로 왔습니다. 일반 동사 과거죠. 지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과거 이야기고 그래서 그리고 일반 동사 look 원래는 looked였겠죠. 원래는 looked였는데 이제 과거니까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looked에서 ed가 빠졌죠. 자, not only did the appearance look funny 그 외관이 웃겨 보였을 뿐만 아니라 but it also meant that 그리고 또 무슨 뜻이었냐면 자, 그 외관이 웃겨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the performer had given a poor performance 그 연기자가 형편없는 연기를
자, 주었다인데 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 여기 과거 완료 시제 had given이죠. 자, 계란을 던졌어요. 계란을 던져서 저 사람이 맞았죠. 자, 계란을 던졌고 저 사람이 맞았어. 그러면은 외관이 아주 웃겨 보이겠죠. 자, 이거 지금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맞은 그 외관은 또 의미했겠죠. 이 의미한 것도 과거겠죠. 그러면은 자, 그 사람 얼굴이 웃겨 보인 거랑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랑 그것보다 연기자는 더 전에 연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 시제 had given을 쓴 겁니다. 이해됐죠? 자, 과거 완료 시제를 공부할 때는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자, 봐요.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요 과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문장의 요 과거, 여기 but it also meant that에서 요 과거. 요게 기준이란 말이지. 요것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를. 오케이? 자, 오늘날에는 today we no longer throw eggs at people on stage. 우리는 더 이상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던지진 않는다.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자, no를 분리시키면 not any가 됩니다. Not any longer 이렇게 해도 되고 no more라고 해도 똑같고 not anymore 라고 해도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던지지 않아요. But we still use the expression egg on one's face.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미하기 위해서. An embarrassing situation. 자, 당황스러운 상황. 자,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수식합니다. 자, 얘가 기준이에요. 자, 이 상황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당황을 당하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embarrassing. 자, 당황스러운 상황을 뜻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one's는 소유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my, your, her, his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그런 대화예요. How was Jessie's performance? Jessie의 공연은 어땠니?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she had egg on her face. 그녀는 되게 못해서 그녀는 되게 망신스러웠어. 당황스러웠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rad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the driverless car.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 즉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is the greatest thing. 가장 멋진 것이다. Since sliced bread. 잘린 빵 이후로. 한마디로 얇게 썰린 빵. sliced bread는 얇게 썰린 빵이겠죠. 그러니까 얇게 썰린 잘린 빵 이후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The driverless car is a wonderful invention. 자, 이 driverless car가 아주 멋진 발명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죠. 슬슬 언제쯤 나올지, 언제쯤 진짜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실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건데 어떤 법적인 거, 보험이라든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해서 언제 상용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그 유래, the story behind it. Although bread has fed mankind, 자, feed는 밥을 먹여주다입니다. 밥을 먹여주다. 자, feed는 밥을 먹여주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시제를 썼죠. 빵이란 게, 자, 빵 지금 여기 보면 셀 수 없죠. s도 안 붙었고 어도 안 붙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식재료이기 때문에 단수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단수 동사 has를 썼고 현재 완료시를 썼습니다. 왜 현재 완료시를 썼냐? 빵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먹잖아요. 지금도 빵이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has fed라는 현재 완료시를 쓴 겁니다. 자, 비록 빵이 인류를 for over 30,000 years, 3만 년 이상 동안 인류를 먹여 살려왔지만 it was not mass produced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겠죠. 산업혁명 때까지는 빵은 was not mass produced, 대량 생산되지 않았어. 빵은 it was not mass produced, 대량 생산되지 않았어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때까지는. 자, 한마디로 산업혁명 때까지는 대량 생산이 안 됐으니까 달리 말하면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이 되었어 란 말이겠죠.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되었어.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일단은 직역을 연습합시다. 직역,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그것은 대량 생산된 적이 없어. 대량 생산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산업혁명 때까지. 한마디로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되었다 이 말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Not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not until 뭐뭐 할 때까진 아니었다. 그게 대량 생산된 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산업혁명 때까지는 아니었어. 뭐가? 그게 대량 생산된 게. 자, 근데 형태를 봐봐요. not 부정어가 맨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원래 it was였던 게 was it이 됐죠. 어떤 모양? 의문문 형식. 자, 이건 비동사니까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랑 비동사랑 그냥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일반 동사는 do not, does not, did를 주어 앞에 쓰지만은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를 주어 앞에 쓰면 되니까 was로 바꾼 겁니다. Not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it mass produced. 해석은 산업혁명 때까지는 아니었어. 그게 대량 생산된 것은. 아무튼 eve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the convenience of factory-produced bread to the dining table. 자, 산업혁명이 even after 뭐뭐 후에도 이 말이죠. 심지어 뭐뭐 후에도 심지어 산업혁명이 brought the convenience of factory-produced bread.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빵이라는 편리함을 to the dining table 식탁으로 brought 가져다 준 이후로도 자, 산업혁명 덕분에 이제 빵이 대량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편해졌겠죠. 그런 편리함을 산업혁명이 가져다 줬는데 그 후에도 people still had to cut it by hand. 사람들은 손으로 그것을 여전히 잘라야 했습니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겠죠. by hand는 손으로, 다른 말로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그걸 잘라야 했습니다. 자, 굉장히 귀찮았겠죠. 자, 오토라는 사람이 from 아이오와 출신의 이 오토라는 사람이 invented the first bread slicing machine. 자, first bread slicing machine, 최초의 빵을 자르는, 빵을 얇게 자르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and put it into service in 1928.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1928년에. 자, put into service입니다. put something into service. something을 제공하다, something을 서비스하다. something을 제공하다, something을 서비스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최초의 the first bread slicing machine, 최초의 빵을 얇게 자르는 기계를 발명해서 그 기계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서비스했습니다. The several bread companies used his machine. 몇몇 빵 이제 회사들이 그의 기계를 사용했고 and advertised sliced bread, 그리고 잘린 빵, 그 얇게 썰린 빵들을 광고했습니다. 뭐라고 광고했을까요? As the greatest forward step in the baking industry since bread was wrapped. 가장 위대한 forward step, 진보겠죠. 진보. 어느 산업에서? in the baking industry, 제빵 산업에서. 뭐 이후에? 빵이 포장된 이후로. since bread was wrapped. 빵이 포장된 이후로 in the baking industry, 제빵 산업에서 the greatest forward step, 가장 위대한 진보라고 이 sliced bread를 광고를 했습니다. 자, from there, 거기서부터 the expression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자, 이런 표현이, 자, 잘린 빵 이후로 가장 위대한 것, 이런 표현이 was coined. 자, coin이 만들다는 만들다인데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신조어를 만들답니다. 요거 신조어죠.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자,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일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 용법으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주어 동사 1번이 있고 투부정사 동사 2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요게 원인 내지는 선행사건입니다. 선행사건. 선행사건이란 말은 먼저 일어난 사건. 자, 그럼 요 투부정사는 결과 혹은 후행사건,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1 해서 동사 2 하다. 혹은 주어가 이 선행사건을 한 후에 후행사건을 하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런 표현이 만들어져서 멋진 발명품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게 선행사건, 그리고 멋진 발명품을 지칭한 게 후행사건, 혹은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거 연습해 봅시다. 몇 번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이 만들어져서 a wonderful invention, 멋진 발명품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rless car? 자, 여러분들은 너는 이 driverless ca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자, 어떻게 생각하는데 what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what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rless car? 자, 왜 what이냐면 자, think는 뒤에 목적어를 취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는 명사죠. 명사는 how로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명사는 what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what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rless car? It is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것은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잘린 빵 이후로 최고의 발명품이야. 최고의 물건이야. 4페이지. 자, 베이컨이죠.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자, 누가 니네 집에서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오니? 자, 뜻. Who supports your family financially? 누가 재정적으로 너네 가족을 부양하니? 자,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 여기도 주어, 여기도 주어죠.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bring 뒤에도 s가 붙었고 support 뒤에도 s가 붙은 겁니다. 자, 요 말의 뜻은 who supports your family financially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면의 이야기, 뒷이야기, 유래. 자, there was a couple. 자, a couple 분명히 두 명이지만 어쨌든 커플은 한 커플이죠.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자, living in England in the 1100s. 자, 1100년대 영국에 살고 있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The couple loved each other so much. 그 커플은 서로를 굉장히 사랑해서 that a priest, 자, 성직자죠. 성직자가 awarded them some bacon. 자, 주는 건 주는 건데 이거는 수여하는 거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될 거고 그들에게 약간의 베이컨을 수여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으로 줬습니다. 이 말입니다. 상으로 줬습니다. 한 신부님이 한 성직자가 그들에게 약간의 베이컨을 이제 상으로 줬습니다. From then on, 그때부터 쭉, from then on, on이 붙어서 쭉이란 뜻이 됩니다. 그때부터 쭉, then이 그때죠. Any couple who did not argue with each other for a year and a day, 어떤 커플 who did not argue with each other, 서로와 for a year and a day, 1년하고도 하루, 1년하고도 하루 동안 서로와 논쟁하지 않는 커플은 was also awarded bacon. 자, award는 주다였으니까 was awarded가 되면 받다겠죠. award는 상을 주다니까 was awarded가 되면 상을 받다가 될 겁니다. 자, 서로와 1년이랑 1년하고도 하루 동안 싸우지 않은, 논쟁하지 않은, 다투지 않은 어떤 커플이든, 자, 어떤 커플이든 any 커플 뒤에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as입니다. 또한 베이컨을 받았습니다. 자, 뒤에 베이컨을 쓰면 그냥 베이컨을 받다가 됩니다. award가 주다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for what during. 자, 둘 다 뭐뭐 동안일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for 뒤에는 시간의 길이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자, 1년하고도 하루, 딱 시간의 길이죠. 그러면은 뭐뭐 동안일 때 for를 써야 됩니다. 얘는 사건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for는 뒤에 뭐 시간의 길이, 동안일 때, during은 사건. 자, 하여튼 베이컨을 이제 상으로 줬어요. Since bacon was very expensive at that time, 베이컨이 그 당시에 매우 비쌌기 때문에, 자, since는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이랑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뭐하기 때문에입니다. 현재 완료 문장이랑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뭐뭐하기 때문에. 자, 베이컨이 그 당시에 매우 비쌌기 때문에 the expression, 표현, 어떤 표현? To bring home the bacon. 집으로 베이컨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took on the meaning of making money for the family. take on, 여기서 take on이란 건 어떤 의미를 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took on the meaning, 어떤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making money, 돈을 번다는 의미. The meaning of doing. 자, 명사 of ing. 그럼 이거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의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는 의미를 잠깐 띄게 되었습니다. 자, 역시 대화문 나옵니다.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family? 누가 니네 집에서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오니? 누가 니네 집에서 재정적으로 돈을 버니? Both my family and parents do. 우리 부모님 양쪽 다 그러셔. 그래서 do는 요 말을 대신한 겁니다. 중요하겠죠. Both my parents do.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셔. My father is a teacher and my mother is a lawyer. 우리 아버지는 쌤이시고 학교 쌤이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변호사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아까 salt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cheese가 먼저 나왔습니다. Her father is the big cheese in this company. 자, 그녀의 아버지는 이 회사에서 big cheese셔. 큰 치즈셔. 이상하죠? 자, 무슨 뜻이냐? Her father is a very important person in this company. 그녀의 아버지는 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셔. 말입니다. The story behind it. The expression the big cheese most likely came from the US. 자, 여기 없다고 칩시다. 혹은 자, 일단 다 지워봅시다. 그러면은 the big cheese라는 표현은 came from the US.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에 likely만 일단 들어가면 미국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미국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미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가 됩니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Back then, 그 당시에 it was common practice, 그것은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져오겠죠. It was common practice, 관행, 이것은 관행입니다. 관행 혹은 관습, 뭐 하는 게 to display a big wheel of cheese,
at a large public event for some time. 자, display는 그냥 동사로는 보여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여주다. 그냥 show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여주다. 보여주다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 display. 전시하다라고 해도 되겠죠. 자, a big wheel of를 그냥 큰 바퀴 모양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바퀴 모양의 자, 큰 바퀴 모양의 치즈.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냥 큰 치즈라고 해도 됩니다. 큰 바퀴 모양의 치즈 혹은 뭐 큰 치즈. 자, 큰 치즈를 이제 큰 대중 행사, 큰 공공 행사에서 for some time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자, 시간이 길이겠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 동안 큰 공공 행사에서 큰 치즈를 전시하는 게 보여주는 게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It would then be ceremonially. 자, it은 지금 여기서 이 치즈입니다. A big wheel of cheese. 자, 그 치즈는 그런 다음에는 would be ceremonially cut up at a later date.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날에 at a later date. 나중에 어떤 날에 그냥 나중에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어떤 날짜에 어떤 일종의 세레모니로서 would be cut up. 자, be cut up. 잘리다겠죠. 잘리다. would니까 잘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자, 그 큰 a big wheel of cheese는 그 전시하고 그 뭔가 뒤에 나중에 날짜에 나중에 일종의 세레모니로서 ceremonially 일종의 세레모니로서 잘리곤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a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For example, in 1911, 자 1911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허워드 타프트가 중요한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이 cut up a big cheese. 자, 큰 치즈, cut up a big cheese wheel. 자, 큰 치즈 바퀴. 한마디로 엄청나게 바퀴 모양이 큰 그런 치즈란 소리예요. 그 치즈를 잘랐습니다. At an event in Chicago. 시카고의 한 행사에서. 자, 그러고 나서 gradually, 점차 gradually, the expression the big cheese. 점차 그 big cheese라는 그 표현이 아까 take on 했죠. took on the meaning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of great power or importance.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of great power니까 자, of power 합치면 powerful이겠죠. 자, 여기서 great는 뒤에가 power라는 명사니까 great를 쓴 건데 이번에 powerful이 되면 얘는 형용사니까 이걸 꾸며주려면 부사가 돼야 되겠죠. greatly 부사. 그 다음에 자, of power는 powerful이고 of importance는 important겠죠. important. 자,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거나 중요한 사람. 한마디로 상당히 권력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What does her father do here? 그녀의 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시니? What does her father do here? 여기는 너 몰랐어? He is the big cheese in this company. 그는 이 회사에서 거물이야. He is the big cheese in this company. 자, 그 다음 마지막 유래. 마지막 영어 표현, 음식 표현 및 유래. 자, take what she says with a grain of salt. 자, 그녀가 말하는 걸, what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그 무언가, 그걸 받아들여 with a grain of salt. 자, with a grain of salt는 약간 의심하면서 이 말입니다. 약간 의심하면서. 직역하면 약간의 소금을 쳐서이겠죠. 원래 grain은 알갱이 하나 하는데 그럼 a grain of salt는 설탕 알갱이 하나겠죠. 설탕 알갱이 하나인데 그냥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약간의 소금을 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소금을 쳐서 즉 좀 의심하면서 이 말입니다. 좀 의심하면서 그녀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이 말입니다. 자, 의미는 don't believe everything she says. 자, 모든 걸 믿지 마가 아니고 전부 믿지는 마입니다. 전부 믿지는 마. 모든 것을 믿지는 마. 자, don't believe everything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모든 걸 믿지는 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지는 마 이 말입니다. 전부 믿지 마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Not every. 전부는 아니다. 자, 이면의 이야기.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there lived a king. 자, 이 킹이 주어고 이렇게 되겠죠. 왕이 살았습니다. 어떤 왕? Who feared being poisoned by his enemies. 자, fear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poison은 명사로는 독이겠죠. 명사로는 독이니까 동사로는 중독시키다. 그러니까 being poisoned라고 수동태 형식의 동명사를 쓰면 중독당하는 것이겠죠. 중독당하는 것. 중독되는 것. 자, 적에 의해 중독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이 살았습니다. There lived a king who feared being poisoned by his enemies. 자, 이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 who feared. 자, feared 뒤에 ing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ing, poisoning이 아니라 being poisoned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두려워했던 왕이 있었죠. 그래서 he created a recipe. 그는 어떤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뭘 하기 위한 for a remedy. 뭐에 대한? remedy가 치료법입니다. remedy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치료하다, 치료법.
어떤 치료법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치료법, 어떤 치료약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항하는? 독에 대항하는 치료법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를 만들었으니까 his recipe, 그의 레시피는 72 ingredients, 72개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의 레시피는 72개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담고 있었는데, leaves of trees, 나뭇잎들, and nuts, 그리고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다 including,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including leaves of trees and nuts,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72가지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담고 있었습니다. 자, 요 including 요 분사 구문은 지금 여기 72개의 재료, 요거를 수식해주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내가 수식했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그냥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 다 없다고 치면, 여기 없다고 치면, 자, 72가지의 재료는 뭘 포함하고 있었다? included, 이걸 포함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72가지 재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겠죠. 72가지의 재료는 요것들을 포함했었다. 그 의미상으로 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의 레시피는 72가지의 재료를 담고 있었고 그 재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 근데 in the last line of his recipe, 그의 레시피의 마지막 줄에서 he wrote, 그는 뭐라고 썼다? with a grain of salt라고 썼다. with a grain of salt라고 썼다. 자, 이 마지막 줄, this line became very famous. 이 마지막 줄이 매우 유명해졌다. 자, 현재 완료 문장 아니죠. 그러니까 뭐뭐 했기 때문에겠죠. since the grain of salt. 왜냐하면 그 약간의 소금이 was the deciding ingredient. deciding, 결정적인 ingredient, 재료였기 때문에 in ing, 뭐뭐 할 때라고 하면 됩니다. 뭐 할 때? in protecting against being poisoned. 중독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보호를 할 때. 중독당하는 것에 맞서, 중독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보호할 때 이 the grain of salt, 약간의 소금이 was the deciding ingredient,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자, 결정적인 4개의 다 외웁니다. deciding, decisive, determining, determinative. 다시 한번 deciding, decisive, determining, determinative. determinative, determining, decisive, deciding. 다 결정적입니다. 자, 하여튼 이 라인이 매우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있어 약간의 소금이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나중에 the expression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약간 의심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여라 라는 요 표현은 came to have the meaning that,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다. come to do, 뭐뭐 하게 되다니까 came to have the meaning that 이하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that 이하라는 의미. 자, 뭐뭐라는 명사, 뭐뭐라는 의미. 자, 이때 뭐뭐라는 요걸 동격 접속사 that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격 접속사 that. 자, 뭐뭐라는 명사, 뭐뭐라는 의미. 자, 뭐뭐라는 의미. 요게 동격 접속사 that입니다. 이 의미의 내용을 채워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 A little bit of doubt. A little bit of doubt. 약간의 의심이 can help protect,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 자, a little bit of doubt. 약간의 의심이 can help protect. 도와주는 걸,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항하여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Against being poisoned by inaccurate or misleading information. 자, 뭔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현혹하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여기서는 중독당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약간 피해를 받는 것 정도라고 합시다. 전 부정확한 혹은 현혹하는 정보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는 것에 맞서, 거기에 대항하여 보호하는 걸 뭐가 도와줄 수 있다? 약간의 의심, a little bit of doubt, 약간의 의심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뭐가 갖게 되었다?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라는 표현이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help라는 동사는 특이한 동사죠. help는 바로 뒤에 그냥 동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죠. 그리고 오형식으로 쓸 때도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를 쓸 때 여기에도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특이한 동사입니다. help는. 자,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혹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심이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보호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I believe everything she says.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걸 믿어. 개호구죠, 개호구.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걸 믿어. You should take what she says with a grain of salt.
너는 그녀가 말하는 걸 with a grain of salt, 약간 의심하면서 받아들여야 해 말이죠. 자, 이과도 끝났고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별표가 아니라 하트친 문장은 반드시 외우도록 하시고, 별표 설명들 꼭 반드시 외우도록 합니다. 영어는 일단은 암기입니다. 일단은 혹시 뭐 전체 지문을 암기하면 더 좋고, 아무튼 잘 듣고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